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물고기를 잘 분양받는 법이랑 분양받아온 물고기의 의문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인터넷의 열대어 커뮤니티에 보면 물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가, 물잡이도 제대로 했고 입수하는 절차도 잘 지킨 것 같은데 며칠 지나니까 물고기들이 하나씩 죽어나간다, 이런 질문이 심심치 않게 올라와요.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글들을 보면 대부분들이 물잡이는 제대로 했느냐, 박테리아제는 잘 썼느냐, 온도 맞댐 제대로 했느냐, 물 맞댐 제대로 했느냐, 이 가장 기본적인 거, 이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가장 신경을 많이 쓴 부분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지, 그 물고기 어디서 분양받았느냐, 누구한테 어떻게 분양받았느냐, 이런 질문들은 별로 안 올라오더라고요. 저는 그게 더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인터넷에 이렇게 질문까지 올릴 정도로 검색을 하신 분들은 기본적인 절차는 다 지켰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물고기들이 그렇게 죽는다는 건 처음에 내가 분양받아온 물고기가 잘못된 물고기일 수도 있잖아요. 이미 죽으려는 애들을 분양받아왔던 걸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좀 확인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왜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말을 시작했냐면, 이게 지금 저한테 이런 상황이 생겼거든요. 제가 코리도라스를 키우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유튜브 처음 시작한 영상이 아마 코리도라스 알골 분양받으러 가서 차 안에서 분양자 기다리면서 영상을 찍은 거, 그게 아마 제 첫 유튜브 영상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코리를 처음 분양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알골을 추가하고 팬더 롱핀이랑 화이트 팬더, 이렇게 해서 총 3종의 코리도라스를 키우고 있어요. 근데 제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처음에는 얘들을 이 두자 광포거왕 2개 나눠서 키우다가 세자 광포거왕으로 다 몰아버렸어요. 그때 구피랑 코리도라스 3종을 세자 광폭에 다 몰아놓고 물먹 영상도 한번 올린 적이 있죠. 근데 제가 분양받아온 코리도라스 중에 이 화이트 팬더가 15마리 한 번, 13마리 한 번, 그렇게 해서 총 28마리를 제가 키웠는데, 세자 광폭으로 몰아넣을 때까지만 해도 한 마리도 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2주가 좀 안 돼가는 것 같은데, 퇴근하고 오면 화이트 팬더가 한 마리씩 죽어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은 괜찮아. 그냥 화이트 팬더만 죽어요. 퇴근하고 오니까 한 마리 죽어있고, 다음날 퇴근하고 오면 또 한 마리 죽어있고, 또 어느 날은 2마리 죽어있고, 또 어느 날은 3마리까지 죽어있었어요. 화이트 팬더만. 이게 알골이랑 팬더 롱핀이 같이 있으니까 이렇게 섞어서 죽어나가면, 이 코리도라스라는 어종에 대해서 내가 뭔가 모르고 있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이라도 할 텐데, 다른 애들은 괜찮아요. 그냥 화이트 팬더만 죽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이러다가는 코리도라스도 다 죽겠다 싶어가지고 지난 주말에 다시 얘들을 두자 축양장에 나눴어요. 위층에는 알골이랑 팬더 롱핀을 넣었고 아래층에는 화이트 팬더만 넣어서 이제 한번 지켜보기로 한 거예요. 어떻게 화이트 팬더만 죽어나가는지.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귀신같이 또 화이트 팬더만 죽더라고요. 그래서 화이트 팬더가 15마리가 죽고 총 13마리가 남았는데, 지금 3일째 한 마리도 안 죽었어요. 오늘까지 해서 3일 동안 한 마리도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이트 팬더의 죽음은 멈췄구나, 더 이상 화폐는 죽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보니까 알골이 한 마리가 더 죽어있는 거예요. 이 진짜 어이가 없이.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럼 내일은 누가 죽을까? 내일도 알골이 죽을까? 아니면 내일은 롱핀? 아니면 화펜이 한 마리 더 죽을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랬는데 내일 또 알골이나 누가 죽으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 나랑은 코리가 맞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거잖아요. 이거는 진짜 나랑 안 맞는 어종인 거야. 뒤에 있는 금어나 잉어, 아니면은 제가 오랫동안 키워온 컴프리, 칼부스, 얘들은 정말 지들이 점프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어항에서 그냥 죽어나가는 일이 없는데, 이렇게 의문사를 해버리니까 이게 대체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는 채 뭔가 죽는다는 신호도 보여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죽어나가면 어떻게 손쓸 방법이 없잖아요. 개나 고양이 같으면 아파 보이면 들쳐업고 동네 동물병원이라도 뛰어가지. 이 물고기들은 참 그런 것도 없는데 항생제 약욕해보고 기생충 약욕해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계속 죽어나가니까, 저로서는 코리도라스가 나랑 맞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분양글을 올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일 아침에 코리도라스 화이트 팬더 13마리 분양합니다 하고 글을 올렸어. 그러면은 우리 동네에서 또 가까운 분이 화펜 한번 키워보고 싶었던 분이 저한테 연락을 하겠죠. 그럼 이제 저는 또 그거를 봉지에 잘 담아서, 안 죽었으니까 13마리 그대로 있으니까 봉지에 잘 담아서 그분한테 주겠죠. 그럼 이제 그분은 또 되게 기쁜 마음에 데리고 가서 잘 잡혔다라고 생각되는 물에 온도 맞댐, 물 맞댐 잘해서 입수를 시키겠죠? 근데 웬걸?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한 마리가 죽어있네? 그건 어차피 우리 집에 있어도 죽을 수 있는 애였잖아요. 그러면은 그분 입장에서는 분양받아 갈 때만 해도 물고기들이 정상적이었기 때문에 제가 죽어가는 애 분양했다라는 생각은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본인은 물생활 초보자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질문을 하겠죠. 이렇게 해서 물고기가 죽었습니다. 그럼 또 답글이 붙을 거예요. 물맛댐 하셨나요?
뭐 물은 잘 잡으셨나요? 온도만 좀 하셨나요? 이게 자꾸 이렇게 되는데, 물론 제가 그렇게 무책임하게 분양을 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분양을 하시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물고기를 분양을 받아왔을 때 내가 정말 정성을 들여서 입수를 했는데도 물고기가 죽는다는 건 꼭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물고기 자체에도 문제가 있었거나 아니면 분양해준 사람이 잘못 분양을 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내 잘못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원인은 다른 데서도 한번 찾아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물고기를 분양받을 때 어떻게 분양받으면 좀 잘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물고기를 분양받을 때 이 분양하는 사람의 분양 이력을 봐요. 이거 뭐 당연하겠죠. 그냥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사람이 분양한다고 쪼르르 가서 분양받아 오는 게 아니라 조금 멀더라도 분양하는 사람의 이 분양 이력을 한 번쯤 검색을 해보면, 특히 우리 여기 네이버 카페 같은 데서 분양할 때는 그 사람 아이디를 눌러보면 이전 분양글들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 사람이 이 어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분양을 해봤는지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 어종을 종어를 몇 마리를 가지고 꾸준히 브리딩을 해서 많이 분양을 해봤고, 그리고 특히 고택을 보내는지를 저는 꼭 봐요. 그래서 고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분은 정말 믿을만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고택을 보내기 위해서 택배를 싼다는 건 그냥 어지간한 스킬 가지고는 하기 힘들어요. 포장에 자신이 있고 그만큼 분양을 해봤기 때문에 고택까지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분들의 개체를 분양받으시면 거의 잘못되는 경우가 없어요. 특히 이제 그런 분들이 내 주변에 있으면 더 좋겠죠. 그러면 분양 이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죽어가는 애들을 분양하는 거냐? 그게 아니죠. 이렇게 죽어가는 물고기를 나쁜 마음으로 분양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고요. 물생활 자체를 접거나 아니면 이제 어종 변경을 위해서 일괄로 분양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니까 그런 거 한 번쯤 확인하고 분양 받아오시면 되고,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분양을 많이 해본 그런 분들한테 분양을 받을 때에는 그냥 물고기만 휙 받지 마시고, 뭐 내가 너 물고기 사주는 거야 이런 생각이 아니라 이렇게 건강한 개체를 분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을 하면서 분양을 받으세요. 그러면은 이 분양하시는 분도 기분이 좋잖아요. 분양하시는 분은 이 해당 어종을 많이 브리딩해서 분양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어종에 대한 좀 자신감이나 프라이드 같은 게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한테 약간 이렇게 그 사람을 띄워주면서 감사의 표시를 하면, 나중에 내가 이 어종을 키우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거나 궁금한 게 생겼을 때 이 어종을 분양해준 사람만큼 그 어종에 대해서 잘하는 사람이 내 주변에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랑 이렇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면 물고기 분양하면서 물고기 던져주고 돈만 휙 받고 뒤돌아서는 사람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실 때는 분양하시는 분한테도 꼭 감사하다는 말을 하시면서, 내가 궁금한 거 있을 때 좀 이렇게 따로 물어봐도 될까요? 라고 하면은 아마 대부분들은 그러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분양 받으실 때는 꼭 그 분양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 번쯤은 확인을 하시고 분양을 받아오시면 아마 실패하시는 일이 없을 거예요. 저는 뭐 제가 지금 제 코리도라스들을 뭐 분양하거나 이제 그런 짓은 안 할 거고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제가 최대한 케어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케어를 해보려고 해요. 뭐 이런 것도 또 저한테는 좋은 경험이 되는 거니까 한번 잘 케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는 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